정원님. 예, 계속 저를 먼저 부르네요. 예. 걱정이 많이 돼요. 아니, 뭐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예. 일주일마다 보니까 네네네. 반가워서 그런 거죠. 예. 볼 때마다 반쪽이 되고 있어. 지금 16분의 1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아까 피부가 별로 안 좋아졌다고 막 계속 아니, 그래서. 얼굴이 안 됐어. 지금. 비건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예. 그냥 이제 탄수화물 좀 줄였습니다. 탄수화물. 뭐 쌀과 면류를 거의 먹지 않는. 밀가루는 쌀과 완전 면류, 끊었고. 밀가루 쪽을 못 먹는다. 예. 그래서 오늘 배달과 관련된 이유가 있어요. 쌀과 밀가루 말고는 재환이 놀리는 맛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 방송을 왜 하는데? 네네네. 출연료 왜 주겠어요? 예, 시작부터 텐션이 올라갈 거예요. 텐션이 올라가는 김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자. 배달이라고요, 오늘. 네. 조선시대부터 배달을 시켜 먹은 민족.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이 세상을 잡아먹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배달 어플 없으면 뭐 음식 못 먹어. 그렇습니다.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사실은 이제 배달이라 해봤자 우리 나홀로 집에 보면은 차 타고 피자 배달해도 그렇지. 뭐 그런 정도. 네. 진짜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2011년 저 호주 워킹홀리데이 할 때도 해비 히어 테이크어웨이입니다. 딜리버리 이런 거 없어요. 그랬으나 대한민국에는 이미 다 갖다 줍니다. 조선 시대부터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배달이 또 한국이 또 최초다 이럴까봐. 그건 아니겠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겠지. 그건 아닙니다. 나 그런 최초 부심 좋아하는데. 최초 부심 좋아하지만 그랬다가는 그 역사 왜곡이에요. 그거는 안 되고. 예. 안 되고. 기록상은 조선이 최초로 맞아요. 오. 기록성? 기록상은. 어. 근데 이제 그림이나 이런 데서 이제 당연히 이제 배달이 있었다는 거나 네. 글로 적혀 있는 걸로는 조선이 최초다. 누가 언제 뭐를 시켜 먹었다. 이거는 조선이 최초예요. 근데 뭐 이집트 이런 데도 이제 배달시키는 그림 같은 게 있어. 이집트는 아니고 송나라. 송나라. 네, 송나라가 이제 배달이 조금 이게 성행을 하려면 만들어지려면 상업이 발달을 돼야 됩니다. 네네. 그죠. 근데 이제 송나라가 워낙 경제랑 이제 상업이 많이 발전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송나라 때 배달이 있었다고 보통 추측을 하죠. 왜냐면 잠깐만, 그림이 근데 있으니까. 송나라는 이미 한자가 엄청 부흥한 문명 국가였는데 예. 그걸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런 거를 적어놓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가 최초인 거야. 가는 겁니다. 누가 안 써놓으라 그랬어? 아예 써놨어야지.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무슨 이런 뭐 정확하게 뭐 이런 기록은 없는데 그게 남아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 에도 시대 때 네. 그 철가방. 철가방. 철로 된 가방은 아니고 철가방의 원조라고 불리는 나무 가방. 거기 음식 넣어가지고 이제 음식 넣어서 갖고 그릇 다니는 거. 배달하는. 네, 그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어? 네. 남아있습니다. 적어놨어요? 아니요. 우리가 최초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의 민족 주문 이게 제일 초였다. 적어놔야 돼. 적어놔야 돼요. 적어놔야 적어놔야 되는데. 돼. 자, 어쨌든 그러면 네. 역사상 네. 첫 번째 배달 음식. 네. 첫 번째 배달 음식 뭡니까? 그게 냉면인데 아이고야. 이게 기록이 돼 있어. 와우. 이게 날짜까지 돼 있습니다. 날짜? 정확하네요. 날짜가 있어? 네. 1768년 7월 네. 이재난고라고 하는 그 환용석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네. 자기가 과거 시험을 본 다음 날 네. 점심에 네. 이게 다 나와 있잖아 날짜까지. 정확하네. 점심에 일행과 함께 냉면을 시켜 먹었다. 이렇게. 일기 썼네. 그러니까 요거는 기록상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시켜 먹는지 다 적혀져 있는. 예.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최초 타이틀을 붙여드린 겁니까? 해야 돼요.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 그렇습니까? 냉면이라는 음식도 사실은 네. 왜 냉면을 꼭 시켜 먹었을까? 냉면이 배달하기 편쳐. 왜요? 편해? 일단 이제 아마도 이거 추측이에요. 네. 이거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냉면이 배달되는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마도 면 따로 국물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배달 시스템 똑같은데. 면 따로 국물 따로. 그렇죠. 그렇지. 똑같죠. 그렇지. 짬뽕 시키면 면 따로 국물 따로 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뿌니까. 뿌니까 뭐 근데 지금처럼 뭐 오토바이로 때리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다 끓여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다 보니까 볼만 안 되니까는 이제 아마 면 따로 국물 따로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갔을 것으로 추측이 근데 또 되는 거죠. 옛날에 오토바이가 있을 때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갖고 가면 식어도 괜찮은 거. 애초에 차가운 거. 그래서 냉면이었을 수도 있겠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네. 이때는 무슨 어플이 있는 것도 아니고 1시간은 도착 이런 거 없이 해지기 전에 도착 뭐 이런 겁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네. 번째 이게 배달부가 따로 있었다는 기록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아마 이것도 추측이죠. 아마도
그 노비를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달을 받아 픽업이죠 어떻게 보면. 갖고 온다. 픽업 서비스를 했거나 배달부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냉면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 요런 거. 네, 일단 냉면만 놓고 딱 보면은 일단 우리 한식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잖아요, 다. 대부분이. 근데 냉면은 차갑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식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배달하기 아마 가장 적합했었던 음식이다.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선비들만 뭔가 이제 특별한 날에 시켜 먹는 음식이 아니고 네. 왕들도 시켜 먹었다면서. 이거 비싼 음식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냉면은 비싼 음식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랑 비싼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 고기 국물이니까. 그러니까 왕도 시켜 먹었는데 이 기록상 네. 냉면을 시켜 먹은 왕도 남아 있습니다. 아이야.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누구야? 이것도 날짜까지 다 남아 있어요. 소양대군입니까? 아니요. 고기는 내가 직접 썸세.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조. 순조. 네. 순조가 1800년에 네. 군직과 선정관을 불러 달구경을 하다가 달구경을 하다가. 무관들이랑 같이 달구경을 하다가 냉면을 시켜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유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임하필기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책이죠. 여기에 딱 써 있는 거죠. 야 이거 보니까 이거 웃기네. 네. 달구경을 하다가 시장기가 돌았는지 냉면을 시켜 먹자면서 당직 군사한테 대궐 밖에서 냉면을 사오라고 시켰다. 그렇죠. 야. 그러니까 냉면 맛을 일단 알아. 네. 그리고 밤에 달구경을 하다가 야식이 땡기는 거죠, 이제.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밤에 영화 보다가 이제 팝콘 땡기듯이. 네, 야식 땡기듯이. 야식 땡기듯이 이렇게 시켜가지고 같이 그냥 둘러서 먹었다. 네. 그만큼 약간 냉면은 시켜 먹는 음식으로 약간 보편성이 있었다. 그렇죠. 요런 느낌이네. 이게 왜 그렇게밖에 생각하기가 힘드냐면 만약에 순조이 왕인데 네. 굳이 시켜 먹기보다는 자기가 원래 맞아. 시키면 되잖아. 전담애가 있는데 대장금 시키면 되는데. 맛집이 있었다는 뜻이 아닐까? 추측이에요. 추측이네. 근데 사실은 맛집 입장에서도 그렇지. 영업 끝났어요. 왕입니다. 예 해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흥인지문 그 앞에 거기 말 잘하는 데 있다. 그렇지. 거기 가서 꼭 사와야 된다. 그렇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궁중 요리사보다 네. 맛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네.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너무 맛집이니까 당직 군사에게 냉면 셔틀을 시켰던 우리 왕이. 그렇죠. 간절한 기록입니다. 땡기거든요. 자, 그리고 네. 냉면은 이제 차가우니까 배달시키기가 조금 용이했을 것이다. 그렇죠. 요런 추측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또 뜨거운 것도 배달을 시켜 먹었다. 뜨거운 것이 좋아. 네. 그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냉면과 배달 음식 쌍을 이루는 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배달 음식, 효종갱이라는 음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아래 사진이 있는데 지금 딱 봐도 지금 임 대표 밑에 보면은 전복이 딱 보이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제 밑에도 버섯 딱 보이는데 송이버섯이에요. 네, 송이버섯. 그리고 송이버섯. 고기가 좀 들어간 것 같죠? 자, 이게 이제 갈비. 구성을 보니까 네. 소갈비에다가 송이버섯을 넣고 네. 갖은 채소와 해삼, 전복 네. 이런 고급 해산물들을 넣어가지고 밤새 끓인다. 와. 기가 막힌 국물이었을 것 같은 거야. 네. 저거는 100% 해장국이라고 합니다. 해장국입니다. 해장국이에요. 해장국이고 해장국이에요. 이거는 진짜 아무나 못 먹었을 것 같아. 비쌉니다. 일단 냉면이랑 들어가는 재료가 너무 다르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이름이 효종계인 것도 그런 해장국이라는 느낌이라며. 그렇죠. 아침을 새벽효 새벽효. 그 종 치는 거. 새벽종 친다. 새벽종을 칠 때 먹는 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새랑 문화가 똑같네. 네. 밤새 술 퍼. 그렇지. 요즘 같으면 이제 전주 콩나물집이 24시간 하는 거 같아요. 사실은 아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을 낀데 네네. 새벽에 네. 이제 해장을 하러 전주 콩나물 국밥집을 가요. 거기서 한 차 더 합니다. 그죠? 효종갱 아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요정갱을 띄워드리면 이거를 먹으면서 네. 술을 안 먹는다. 그거는 개새끼라고 봐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이 안 돼. 국물에 소주 없이 그냥 간다? 이걸 간다. 말이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0% 해장국 겸 술안주였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왕들이 이걸 보고 뭐 효종갱에는 뭐 소화제니까 왕은 윤 씨가 아니라 일 씨예요. 전주일 씨입니다. 죄송합니다. 파평윤 씨가 아니에요. 삼겹살 소주는 소화제니까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네. 내가 봐도 반주 때립니다 술 좋아하면. 아니 근데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 이 효종갱이 우리 아까 그 뭐 임금들 본 것처럼 네. 남문 밖에 나가서 사와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게 아니죠. 배달의 레벨이 완전히 다르던데? 끝내줍니다. 오. 이게 직선거리로 때렸을 때 네. 28kg. 28kg요.
배달 안 되는데. 종로에서 광화문에서 직선거리로 그게 어떻게 28km. 배달이 돼? 요즘도 안 돼 그거는. 거기 어디냐면 남한산성인데 아, 네. 남한산성. 남한산성에 이제 효종객 맛집들이 이제 쫙 이렇게 있는 거지. 아, 사실 산성 맛집 못 따라갑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아침 도토리묵도 같이 아침에 배달해요? 아침에 아니야. 아침에 모여야 되니까 아침에 모여야 돼. 밤에 신청을 해. 어. 밤에 이제 신청을 하는 밤에 거지. 신청을 해놔? 네, 밤에 신청을 해. 어. 그럼 언제 와라. 라고 하면 밤새 끓여요. 밤새 끓여. 밤새 끓여. 근데 이 남한산성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아침에 올라가면 몇 시간 걸리느냐? 28km잖아요. 근데 강 건너야 되지. 네. 산 넘어야 되거든. 걸어야 되고. 네. 네. 그러면 보통 한 7시간 정도 걸렸대요. 7시간? 7시간은 아니, 배달이라고 보기 어렵잖아. 배송이 맞죠? 아니야, 배달이 배송 아닙니까? 배달! 아니 그 국물 좀 먹어보겠다고. 예. 7시간을. 7시간을 가는데 그럼 식잖아. 네. 이거 원래 뜨겁게 먹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식으면 다시 끓여야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거 맛이 어떻게 없어. 해요? 그럼 맛이 없어요. 그래서 솜입으로 쌉니다. 아, 보온 하려고. 일단 옹기. 옹기에다 옹기는 담아. 잘안 씻고. 그다음에 이게 생각을 해봐라. 7시간을 가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한 놈 배달할 것만 갖고 가겠어? 안 되지. 안 그러면, 되지. 그럼 양아치입니다. 양아치지. 아, 그러니까 이제 크게 담아요. 옹기에 아, 크게 여러 그릇 담아. 풀수 있게. 그렇지. 그다음 옹기에 크게 담아가지고 뚜껑 딱 덮고 솜이불로 몇 개월 싸. 그럼 이만해지겠죠. 네. 그걸 등에 업고 와. 7시간을 야, 씨. 7시간을 네. 걸어가지고 북촌까지 오면 어. 북촌에 있는 양반 집들에 아, 그러면 이제 북쪽에 도착할 때쯤에 이제 타종이 땡 치면 딱 떠서 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배달할 때 그 사람이 살짝 꺼내서 맛 봤다, 안 봤다? 같이 먹었다 봐야 돼요. 알잖아, 뭐가 같이 들어있는지. 먹으래. 예. 인심이 좋거든. 어이 김씨, 일로 와봐라 나. 앉아봐라. 고생 많았네 오늘도. 그러니까. 앉아라 가라 이 말이야. 입이 왜냐? 술이 다 취해 있거든. 아, 그렇죠. 한 잔 말고 가라 이 말이에요. 아, 다 먹고 그릇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릇 가져가야 되잖아. 그렇지, 옹기인데. 그때 뭐 일회용이 어디 있어? 옹기인데. 옹기를 어떻게 주고 옵니까? 옹긴데 먹고 가야지.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제 그런 게 결정이 돼 있는 거 아니야? 오늘 김씨 양반네 집에서 큰 판 하나 벌어진다. 그렇지. 난리 난다 오늘. 다 오늘 마시고 죽는 거야. 아, 그렇지. 오늘은 다 쓰라. 소리 들었어. 내 뒤졌어 오늘. 그게 확정된 날 예. 미리 할인 하나 보내가지고 아, 그렇지. 예. 오늘 밤에 다 뒤집어진다. 내일 새벽에 8그릇. 헐 해놓으면 이제 그거 갖고 오는 거지. 예. 얘들 그렇게 갖고 안 돼요 이거는. 80그릇 정도는 신청해야 간단 말이야. 안 그러면 단가가 안 남아요. 단가가 안 남아 이거. 마이엔즈 가야 된단 말이야.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네. 땀을 질질 해야 돼. 금방 그리고 앞에 서가지고 아이고 수고하십시오 하고 했겠냐고 앞에서. 안 했겠다니 안 했을 것 같아. 100%입니다. 100%라 봐야지. 네. 아 이러면 이제 이거 너 이거 봐라 한 잔 봐라 임마 한 잔 마시란 말이야 이거 네. 같이 먹었다 봐야 됩니다. 아, 저 진짜 궁금한데요. 아 근데 진짜 우리 외삼촌 같아. 왜냐면 지금 가뜩이나 지금 배고픈 상태거든요. 입 한번 싹 닦아줘야 돼. 예. 혹시 도착했는데 노쇼 없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7시간 갔는데 그러면 안 돼. 우리 술 다 깼어. 술 다 깼어. 가 임마. 그러면 안 돼. 안 돼? 큰일 나요 그러면은. 예. 하루 접는 겁니다 장사 안 돼요. 자 조선시대 때 네. 대표적인 배달 음식. 그 말하자면 이제 배달을 시킬 정도면 노동력도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애초에 비싼 음식들을 주로 판다. 그 냉면과 효종갱을 이제 배달시켜 먹던 조선시대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배달 시켜 먹는 거 습관되면 못 끊는다는 거를 우리가 다 그렇죠. 배달 어플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네. 집 바로 앞인데도 시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일제 시대로 넘어와서도 기술 발달과 함께 그렇지. 배달을 더 자주 빈번하게 이제 시켜 먹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 어떤 양태를 보여주는 네. 1934년 조선일보의 만평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배달부들이 워낙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기술자들이 나와요. 네. 한 번에 배달을 갈 때 네. 자전거를 탄 채로 네. 수십 그릇을 배달하는 그 배달부의 모습을 묘사한 네. 조선일보의 만평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 음식 배달부와 귀부인인데요. 귀부인 가로 열고 닫고 물론 기생 출신과 학생 출신의 첩도 귀부인이다라고 매기고 시작하는데 귀부인 한 분이 음식 배달부의 고개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진기명기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저렇게 이제 그 배달 음식들 수십 그릇을 쫙 이제 이렇게 쟁반에 받쳐들고 네. 자전거로 한 손을 딱 잡고 쫙 가니까 예. 이야 대단하다. 요즘에는 그 남대문도 가도 네. 있어요. 어. 남대문 시장 가면 여기 위에 머리에 맞아, 한 맞아, 맞아. 10층 쌓아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아직도 있습니다. 어머니들 보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뚝배기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도 있으니까 이때도 있었던 건데 네. 이때는 이제 자전거를 타니까 그 고개처럼 보이는 거지. 딱 지고 네. 파란 원래 그 초등학교 때 니 안 했나 그거 손 안 잡고 타는 거. 이렇게 하다 사가 딱 잡는 이렇게 거. 하다. 이 아재들은 고마 손 딱 놓고 바로 자전거 싹 타고 간다 봐야죠. 네. 그러니까 요때도 이게 자전거가 보급이 되면서 그러니까 오토바이 이전에 이제 자전거인 거잖아요.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일단 자전거, 그 다음에 포장도로. 포장도로. 그렇죠. 이렇게 딱 하는데 돌멩이 탁 걸려, 돌멩이 탁 걸리죠. 그치죠. 그러면 이제 20그릇 이마에 올라가 있는데 박살 나는 거야. 40그릇이 박살이 난다 봐야 돼. 그럼 가게 주인한테 돌아가면 바로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무렵이 되면은 음식도 다양해요. 배달 음식도 다양해집니다. 오. 예, 뭐 떡국, 냉면, 설렁탕, 우리 많이 먹는 거, 국밥,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 딱 올려가지고 배달 딱 들어가는 거죠. 많이 먹고 사람들이 많이 시켜 먹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배달했을 때 뭐 뿔거나 이래도 이제 먹을 만한 것들. 그렇죠. 네.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배달을 하는 거네. 네. 근데 이제 자전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냉면, 그때도 겨울에는 설렁탕.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설렁탕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집 배달합니다를 하나의 그 광고 캐치프레이즈처럼 쓰는 1924년도에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네. 자, 장교정이라는 식당에 네. 1924년 동아일보에 내놓은 광고 설렁탕 광고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되죠. 설렁탕이라고 되어 있고 장교정이라고 적혀 장교정.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사진의 저 아래쪽에 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자전거가 보여요. 네. 네, 자전거가 조그맣게 보이고 거기 이제 애가 하나 이제 타고 있는 것 같은 네. 요 모습인데 저게 아마 자전거로 배달하는 배달부가 아니었겠냐. 그렇지. 요런 추측이 이제 가능한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뭐 면 뽑는 거 나왔으니까 하도 많이 뽑아 놓으니까 네. 이런 거 뽑는 거 그려 놓은 것도 있죠. 그때 이제 대표적인 배달 음식이 또 냉면이니까 네. 냉면은 국수를 일단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게 30년대 중반까지는 아직 그 국수 뽑는 기계가 개발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했냐? 사람이 발로 밟아서 뽑습니다. 자, 요거예요. 자, 저렇게 보면은 이제 국수 누르는 모양 김준근 그림이라고 되어 자, 있는데 이게 이제 별건곤이라는 저희가 좀 종종 소개해드리는 잡지에 네. 사파로 소개가 됐었던 그림인데 네. 워낙 좀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이제 계속 뽑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앉아 있는 여자분이 아마도 저 국수 가게 이제 사장님 그리고 이제 둘이서 이제 계속 누르고 뭐 뽑고 요렇게 해서 이제 뜨거운 그 탕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면발 지금 이제 끓이고 있는 거. 네, 사실 저 매달려 있는 애들은 사실 나 같은 애들이거든요. 좀 가벼운데 만들어 놓은 기계에 무리는 주지 않고 그러나 추보다는 조금 더 일을 잘해야 돼. 나 같은 애들이 이제 싹 매달려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 꾹꾹 눌러야 면밥이 이렇게 쭉쭉 뽑아지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만들었던 요런 그림까지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광고도 마찬가지로 완성이 네네. 되려 그러면 아까 뭐 광고다 설렁탕 광고다 그러면 그 활용 점점은 전화번호예요. 전화번호. 전화가 있어 배달을 하지. 그렇죠. 전화가 있어야 배달을 하는구나. 그래야 사실은 그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배달이라고 네. 하는 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어. 조선시대는 그런 게 아니거든. 배달을 시키려면 노비를 보내. 파발만은 실제. 인간 전화기. 네. 인간 전화기를 써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제 전화가 되는데 네. 전화 보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때는 누가 전화를 그렇게 썼겠어. 그치. 그래서 보통 어디서 하느냐 한 2개 정도. 그 대표적인 곳으로 한 곳이 이제 관공서. 관공서. 근데 두 번째가 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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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관에는 이제 전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전화가 두 있는 군데에서. 데에서 주로 이제 시키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 데서 네.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관공서다. 그러면 이제 왜 진기명기가 되느냐. 네. 관공서에서 1인분만 시키겠냐고. 불가능하죠. 우리 팀 사람 다 시켜야 그렇지. 되니까. 우리 팀 사람 다. 그때는 저는 좀 불백 먹고 오겠어요. 이게 안 돼요. 자 오늘은 냉면이다 이랬는데 저는 죄송합니다만 저 불백이요. 이게 안 됩니다. 저 위에서 과장님이 불백 아니면 뭐 냉면 하면 그냥
다 통일이거든. 네. 그러면 이제 40개 딱 들고 가는. 그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기의 보급과 또 이제 자전거의 보급. 그렇죠. 네.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배달 문화가 좀 발달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근데 이제 배달부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 네. 그 중에 일부를 배달료로 중간에 이제 배달하신 분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데. 미리 책정이 돼 있죠. 그러면 그 전에는 사실 옛날에 이제 이른바 이제 짱깨라고 이제 혐오 표현으로 썼던 중국집에 배달시킬 때는 배달하는 배달부를 고용을 했었다. 그렇죠. 그러면 일제 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자전거 이때도 배달부. 고용입니다. 아 이때도 고용이야? 배달부를 고용하는 건데 네. 이 배달부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한국도 이때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원래는 이 배달 문화가 좀 많이 발전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의외인데 인도입니다. 인도. 아, 그래요? 인도. 인도도 배달 문화가 빨리 발전해요. 네. 도시락. 근데 인도 같은 경우도에는 지금도 배달업은 약간 뭐라고 전문직이야. 아, 그래요? 전문직이요? 배달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배달만을 딱 담당을 하는 회사까지 있어요. 오. 그렇거든. 근데 이때도 이 조선시대는 이제 직접 고용이죠. 네. 이 배달 아무나 못 합니다. 오. 아까 봤잖아, 일단 아까. 힘이 고용해야 있어야 되니까. 되고. 힘도 있어야 되니까. 기술자구나, 기술자. 기술이거든. 아, 그리고 지리를 다 외워야 돼. 맵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문직 느낌이에요. 오. 약간 전문직 느낌입니다. 뭐 소득까지는 이렇게 고소득이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다고. 런던 블랙캡 같은 느낌? 그게 뭔데? 뭐라고? 뭐라 했는데? 런던의 그 유명한 택시. 아. 지리 전부 다 외고 있고 아. 비싸게 받는 그런 느낌. 예. 뭐 몰라, 내 그거 몰라. 아, 예, 어쨌든 비싸겠지 뭐. 아무나 하지는 않는다. 그렇지. 예. 예, 전문직이다. 네. 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많아. 책임져야 돼요? 예, 책임져야 되는. 무슨 책임을 져? 예를 들어 자빠지거나 이란다. 그러면 일단 배달. 아. 배달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물어내야 돼? 물어내야 된다거나. 아. 이런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이게 전문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했었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주문을 할 때 사람 이제 전화 배달부를 쓰니까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 이게 뭐냐? 선불도 아니고 후불도 아니고 후불이야. 에? 잠깐만요. 이건 뭐죠? 이게 뭐냐? 무슨 얘기죠? 선불이면은 배달하면서 돈 내는 거잖아. 네. 후불이면은 도착했을 배달 때. 도착했을 때 주는 거잖아. 네. 요거는 그릇 찾으러 갈 때. 그러면 다 먹고 나서 그렇지. 잼이 어째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 왜냐면 이거는 아까 너무 제일 많아요. 많이 시키는 데가 네. 여관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관은 손님이 들고 나는 사람들 아니야. 먹고 째는 경우가 너무 많아. 거짓 개새끼 그거. 진짜 나쁜 새끼 그 새끼들. 배달을 먹고 가. 나는 이제 여관비는 냈으니까 간단 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 그걸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디 갔어? 배달부가. 아니 그 냉면 시키면 아무 사람 어디 있어요? 300이 어디 갔어요? 갔는데.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뭐야? 누가 책임지느냐? 배달부가 책임집니다. 아니 여관 주인이 돈 받아줘야지. 아니에요. 배달부가 책임지는 야. 거죠. 굉장히 특이한 아니 구조입니다. 배달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배달부가 아니 이걸 짠 놈이랑 그거 못 받은 중간에 여관 그거 뭐 하는 거야 그거 전화는 거기서 해놓고. 그만큼 전문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거의 반수금하는 상태야 거의. 야 너 먹고 째는 거 없어? 잉? 맞다. 재미없는 거야? 잉? 옛날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 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신문 배달, 우유 배달할 때도 수금을 배달부들한테 맡겨서 그게 문제가 돼. 나중에. 이게 한국적 전통이에요. 이거 뭐 고객 감동 책임자 같은 거예요. 그거를 배달부가 책임져요. 아니 그게 너무 웃긴 게 배달 음식을 받으면서 그게 주는 게 정상적이잖아. 다 먹고 나서 맛있으면 돈 주는 거야? 맛없으면 그냥 다 감동 째버려? 물제. 아니, 그냥 외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외출이 양아치야 집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 집에- 뻔히 그릇 찾으러 가는데. 아니 그냥 민간집에도 배달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왔는데 갑자기 그릇을 찾으러 갔는데 그릇만 집 앞에 양아치잖아. 집 앞에 이렇게 그릇만 있는 게 두고 어딨어. 떡떡 저기요 외출하는 거라. 그리고 나중에 돈 받으러 가면 내가 언제 시켜먹냐. 그렇지. 예전 90년대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짜장면 배달 시키잖아요. 탕수육이랑 시키잖아. 3만 원 내야 돼. 사실 만 원밖에 없네. 야 그릇 찾을 때 2만 원 줄게. 가보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잖아 지금. 당시 신문기사에 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해요. 이게 뭡니까? 문제가 많이 되거든. 예. 문제가 많이 되거든. 뭐라는 표현이 등장하냐. 이러한 경우가 빈번이라고 표현합니다. 째는 경우가 빈번. 빈번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회 문제네. 예. 사회 문제지요. 사회 문제네. 어떻게 보면 문제지요. 지금의 선결제 시스템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럼요. 예, 이거 후불제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근대 문화의 산물인 거잖아요. 배달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화되는 배달 문화라는 게 자전거라는 근대화의 산물, 네. 전화기라는 근대화의 산물. 요 두 개가 만들어서 지금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건데. 네. 맞습니다. 그거 외에도 아주 근원적인, 네. 아주 근본적인 것들 우리가 생각 못했던 이것도 배달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치의 영역, 즐거움, 유흥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들. 야, 이걸 배달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상상했었던 그것들이 네. 근대화 시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 자, 요거를 광고 하나 갔다가 그렇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간에 끊겠습니다. 광고 하나. 코어 밀크시슬 가주세요. 코어 밀크 시슬 되겠습니다. 네. 부모님들한테 간 건강을 선물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코어 밀크 시슬이 있거든요. 70% 이상 손상이 돼도 자각이 없는 침묵의 장기 간. 우리 가족의 간 건강 하루 이틀 관리가 아니고 전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내 최초로 밀크 시슬과 간보호 특허 원료를 배합을 해서 만든 식품이 코어 밀크 시슬이니까요. 지금까지 이런 밀크 시슬은 없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하루 하나로 우리 가족의 간 건강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30% 할인과 2+2 정기 배송 이벤트까지 가정의 달 선물로 적극 추천을 드려요. 검색창에는 코어 밀크 시슬을 검색해 보세요. 자, 여러분 하루 한 달 여러분 간 건강 챙기기 위해서는 코어 밀크시슬입니다. 마지막 문구 할까요? 우리 가족의 꾸준한 간 건강을 위해 코어 밀크 시술. 매일 하루 하나씩 드세요. 코어 밀크시슬. 그러면 검색창에 코어 밀크 시슬 검색입니다. 우리 가족의 꾸준한 간 건강을 위해 코어 밀크 시술. 매일 하루 한 알씩 드세요. 코어 밀크시슬. 그러면은 검색창에 코어 밀크 시슬 검색입니다. 자, 두 번째 글루타셀 스프레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짠. 여러분 포장이 너무 예쁘게 바뀌었죠. 예쁘다. 자, 이번에 소개할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분들을 위한 제품이고요.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올라가면 피부가 유난히 민감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감해진 피부는 긁으면 긁을수록 더 긁고 싶어합니다. 그때는 긁지 말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세요. 지난 10년간 수만 명의 피부를 편안하게 해드린 글루타셀이 브랜드 런칭 10주년을 맞아서 처음으로 전 품목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대용량 200ml 제품을 구입하시면 10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만든 100ml 제품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오래 긁어온 경우 자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격이 부담스러워 대용량 구입을 망설이신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0년 동안 한 브랜드로 꾸준히 판매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제품력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훌륭한 거죠.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포장이 10주년 기념이라고 너무 예쁘게 이뻐. 나왔어요. 너무 이뻐. 네, 이렇게 기존 제품이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포장도 되었으니까 전 품목 할인 행사 처음이니까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0년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가려우면 긁지 말고 글루타셀. 브랜드 런칭 10주년 기념 지금부터 6월 말까지 전 품목 할인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10년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가려우면 긁지 말고 글루타셀. 자, 브랜드 런칭 10주년 기념 지금부터 6월 말까지 전 품목 할인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은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입니다. 자, 타임쿡 왕갈비탕 소개해주세요. 왕갈비. 야, 이 효종갱이라 봐야 돼요, 이거. 가정의 달 5월엔 왕처럼 대접하세요. 와우. 바로 타임쿡 왕갈비탕으로 와우. 가족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그릇 왕갈비탕. 기가 진한 막히네. 갈비 육수와 부드러운 고깃결 정성으로 끓여낸 한 그릇. 가정의 달엔 역시 왕갈비탕이 진리입니다. 그래. 엄마의 손맛처럼 전통 방식으로 장시간 우려낸 자, 구수한 자, 자. 아유, 국물과 감사합니다. 커다란 왕갈비,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든든한 한 그릇 왕갈비탕. 대파를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갈비살 한 점을 올려 김치나 깍두기를 얹어 한 숟갈 푹 떠먹으면은 야. 엄마도 감탄, 아빠도 흡입. 한 입 먹자마자 와 대접이 따로 없어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한 왕갈비탕입니다. 한 팩에 800g, 와. 1,800원. 5팩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해드립니다. 오. 할인 팁을 하나 드리면요.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기를 하시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해드립니다. 꼭 알림을 받으시고 1,000원 할인 받으세요. 맛있나? 와, 갈비 말아줘요. 효종갱이라 봐야 돼요. 공기가 너무 맛있다. 그만 먹지. 왜? 그리고 도야 진짜 크다. 진짜 크고 쫄깃쫄깃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한 팩 끓이시면 2명이서 충분히 먹어.
이거 혹시 2주 뒤에도 광고 그대로 들어갑니까? 아, 안 들어가요. 아, 지금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예. 자,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든든한 한 그릇 왕갈비탕. 구매는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 02-6264-8819로 전화 주세요. 자,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든든한 한 그릇 왕갈비탕입니다. 구매는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 02-6264-8819로 전화 주세요. 자, 광고 했다! 했다! 광고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걸 배달했어? 야, 이게 배달이야? 예. 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사인. 자, 1900년대로 가면은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아, 그러네요. 자, 그래서 누가 등장을 하느냐? 이른바 집으로 물을 날라주는 물장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야, 자, 물장수. 이렇게 보시면 자, 양쪽에 저렇게 이제 지게를 치고 저 양쪽에 달려 있는 게 이제 물찌개거든요, 물찌개. 네. 자, 물을 들어다가 요렇게 이제 각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지금 정말 힘듭니다. 아. 진짜 힘들어요. 지금도. 재원쌤 저 밑에 네. 보시면 저 우물 있는 데서 이제 물을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이제 깨끗한 우물을 갖고 있는 이제 물장수들이 네. 저기서 이제 물을 퍼가지고 서울 각 가정에 이제 배급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이 네.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어. 한 3개 정도 있대요. 어. 쌀, 쌀, 쌀 힘들지. 아, 무거워. 그 다음에 김치, 김치 아, 무겁지. 김치 무겁지. 그 다음에 생수. 아. 진짜 무겁습니다. 야, 그거 맞아요, 생각만 생수. 해도 무거워. 네, 엄청 무겁거든. 저 물장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올림픽 전후로 이렇게 사먹는 물이 들어왔고 그때 좀 규제도 있어요. 위화감 조성한다. 그리고 나서 야 집에서 수돗물 잘 나오니까 누가 물을 사 먹어 이렇게 했다가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노래했는데 사실은 네. 물을 사 먹었던 시대가 있었네요. 물을 사 먹었던 시대가 그리고 생각보다 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조선 철종 때부터라면서. 18세기부터 19세기 넘어간 요 무렵이 네. 왜 그러냐면 서울 인구가 이제 영조, 종조 이 무렵이 되면 네. 그렇지. 일단 서울 인구가 굉장히 올라가. 많아지구나, 인구가 많아지구나. 폭증해. 네. 인구수가 올라가면은 왜 이게 물이 문제가 되냐면 일단 그 땔감을 구하려면 나무를 다 베야 되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러면 위에 개천이 오염이 돼요. 나무가 정화작용을 못해. 네, 그게 안 되니까 물이 오염이 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똥을 많이 싸잖아. 네. 그럼 일단 물 자체가 오염이 되는구나. 돼요. 그러네. 그 사람이 많이 밀집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오염원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깨끗한 물이 없어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농사가 이때 이양법 발전하고 막 이러면서 농사를 지을 때 물을 이기적으로 끌어가 아전인수 물을 이기적으로 끌어가는 게 서울 근교에서도 다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그렇죠. 물이 말라버려. 그렇죠. 건천이 돼버리는 거라. 그러면 거기에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오물 똥물이 흘러. 그러면 이제 그게 왜 그것만 문제가 되느냐? 여기가 썩어버리면 우물물도 썩습니다. 지하수도 썩어. 어차피 연결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물을 먹는 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인구가 한 곳에 모인다는 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결하려면 원래 같으면 상수도 하수도 관계시설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 갖춘 상태인데. 이때 상하수도 아직 멀었어요. 한참 멀었습니다. 이 시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떠오는 거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때 만들어지는데 네.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함경도 출신. 함경도. 네, 함경도에 있는 북청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오신 분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사람들이 이제 북청 물장수. 북청 물장수들이 네. 그때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다. 네. 그렇죠. 서울로 이제 진출한 함경도 출신 물장수들이 워낙에 이제 그 기세가 세니까 네. 북청 물장수라는 단어 자체가 네. 물장수의 대표어처럼 돼가지고 네. 80년대에 물 배달하는 사람의 대명사. 그렇지. KBS의 코미디 프로그램 네. 유머 1번지라는 공전의 초히트 지금은 이제 개그 콘서트지만 네. 80년대는 유머 1번지였어요. 예. 유머 1번지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코너 북청 물장수라는 코너가 히트를 치게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네. 조은산 씨랑 뭐 이제 뭐 조금산 씨. 조금산 씨랑 뭐 그때 뭐 장두석 씨, 뭐 이봉원 씨,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공전의 히트를 친 유행어가 있어요. 반갑습니다. 왜 모르는 거야? 반가워요. 자, 우리보다 많이 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보다 많이 형이에요. 예. 제가 기억하는 유머 1번지는 왕서방. 아니, 오서방. 1988 안 봤어, 1988. 오소방은 개그 콘서트야. 예. 1988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86년생이거든요. 예. 저때 이제 한 3살 이때기 때문에. 북청 물장수가 예. 대표적인 물 배달꾼들 네. 이렇게 이제 불릴 정도로 이제 서울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그렇죠.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었다. 네. 근데 이때는 물장수한테 물을 길어 먹는다는 건 사치예요. 그래? 썩은 물 그냥 먹습니다. 아, 진짜? 썩은 물을 많이 먹었어요. 아 지금도 근데 못 사는 나라들은 항상 물이 문제야. 그런데 요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미개한 나라였냐? 아니에요. 이때 유럽도 똑같습니다. 아, 니도 나도 다 썩은 물을 먹을 때. 왜 그러냐? 물이 위생이랑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상식이 되는 건 아주 나중이에요. 19세기 후반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몰랐구나. 잘 말하자면. 몰라요. 아. 19세기 한 중반 후반 정도 가야 이제 물이랑 위생이 연결된다는 걸 알지. 그게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도 콜레라가 터지고 이러면서 이게 전염병이 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게 밝혀지기 전에는 네. 더러운 물이 곧 위험해서 우리가 위생이 안 좋고 이렇게 바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썩은 물을 먹었다기보다는 물에 대한 위생 관념도가 없었다.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네. 물이 썩는 게 냄새야 정도지 이게 무슨 우리 몸에 나쁘다라고 하는 인식은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네. 좀 깨끗한 물 맛이 좋은 물 이런 걸 먹고 싶을 때 네. 배달을 시킨다. 그때 이제 그 유행을 타게 되는 결정적인 건 여기에 물로 밥을 지어 먹으면 맛있다. 아니 다른 차원의 문제네. 밥맛은 역시 물이죠. 그거 맞거든. 맞아요. 그거 진짜 맞거든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길어 먹는 물로 딱 하면은 밥맛이 네. 좋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 우물을 독점하고 있으면 돈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북청 출신이었거든. 북청 출신 김서방. 북쪽 출신 김서방. 네. 김서방 내 우물이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은 물을 갖고 있는 애들이 북청 출신 애들, 함경도 출신 애들이 독점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일제 시기까지 쭉 전통처럼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고향 사람 불러다가 그렇죠. 또 일시키고, 그렇지. 그럼 세력 확장할 때도 이제 그렇지. 고향 사람들끼리 이제 일종의 클랜을 짜가지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무슨 그 함경도가 물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시장을 독점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개성사기인들 유명하듯이. 그렇죠. 여기는 이제 북청 출신들은 물 장사를 꽉 잡고 있다. 그렇죠. 요렇게 가는 거구나.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넘어가면은 이 물을 이렇게 지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 한꺼번에 많이 나르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넣어서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반에는 저렇게 이제 물찌개로 이제 갖다 날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일제시대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슬슬 이제 상수도가 들어오고. 그렇죠. 네. 그 이제 하수도 처리도 되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 수도가 이제 들어왔잖아. 그렇죠. 수도가 들어왔는데 왜 물장수가 있어? 수도는 이 일제 시기는 조선인들은 못 써요. 상수도로 쓸 수 없습니다. 일본인만 썼어요? 원래는 쓸 수는 있는데 비싸. 그러니까 우리 집에다가 수도를 못 끌어오는구나, 비싸서. 끌어오는 것도 돈. 아이고야. 그 다음에 계량기 달고 얼마나 해서 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물장수가 쌌거든. 그러니까 그냥 물장수를 그대로 쓰는데 이게 해방 이후까지도 계속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상수도가 완벽하게 올라가는 거 1970년대 이후입니다. 그 70년대 전까지는 이후. 다 물장수예요. 아니면 우물 먹거나. 그 전까지는 제대로 이제 상수도가 안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말한 것처럼. 네. 그럼 이제 동네가 마을이 형성돼가지고 거기가 많은데 거기를 매번 그냥 물찌개로 두 동이씩 이고 지고 나를 수는 없으니. 네. 그러면 이제 문명이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큰 통에다가 네. 물을 많이 담아가지고 한 번에 많이 시고 나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70년대에는 물 수레로 갖다가 물을 팝니다. 지금 재훈쌤 밑에 보면은 이제 드럼통 큰 게 그치. 2역 같은데 이제 실려 있죠. 저기다 물을 가득 담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요즘에 이제 그 배달 어플리케이션 보면은 여러 집 배송이죠. 나 그거 잘 안 시켜먹거든. 천원도 내고 10분 더 빨리 먹는 게 나아요. 원래는 이렇게 한 집 배송이었는데 저렇게 말해서 여러 집 배송으로 그렇지. 마을 곳곳에 간다. 그렇게 오면 네. 이렇게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저기 이제 수도꼭지가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 내면 이제 물 틀어가지고 한 동이 담아주고 이런 식으로 물을 파는 물장수들이 있었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각 가정으로 물을 배달하는 물장수의 시대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실 뭐 저때 저희 할머니가 저런 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 때 나왔던 것 같아. 드럼을 한 도라무깡이라고. 아, 도라무깡. 전형적인 일본어랑 조선어 짬뽕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아, 그렇지. 할머니 1910년대생이니까. 네. 난 도라무 깡통 이거 합쳐가지고 이제 도람깡. 근데 이게 일본 애들이 상수도 쓰고 조선인들은 상수도 안 쓰니까 질투나고 이럴 것 같죠. 근데 당시에는 이게 경쟁입니다. 상수도, 우물, 물장수가 서로 경쟁해요. 왜냐? 흥미로운 그 통계가 한번 나왔거든. 네. 한번 조선 그 경성 바닥에 콜라라가 돌았어요. 콜라라가 돌았는데 통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상수도로 퍼먹은 애들이 더 많이 걸리는 거야. 더 안전하지 않은 거야. 알고 봤더니 상수도 관을 타고 콜레라가 간 거지. 아, 전파가 된 거구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일본 애들은 뭐라고 했을까? 이거를 우물이나 물장수 거 먹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해. 김치를 먹어서 아이, 말이 같지 않은 진짜라니까. 아, 쟤네들은 김치를 먹어서 저러나? 콜레라는 안 걸린다. 김치를 먹어서 저러나? 막 이런 소문도 도는데 결국 이제 돌아서 자나들은 물 떠먹잖아. 우물에서 물장수가 우물에서 퍼가지고 가잖아. 그렇지. 저것 때문이다라고 해서 갑자기 상수도를 끊고 일본 애들도 물장수한테 물장수한테 물 시켜 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우물이 오염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실제로 그래 돼 버리거든. 그래서 다시 상수도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게 계속 교차합니다. 이게 그래서 서로. 완벽한 상수도 시스템이 들어오는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쯤 돼야 그렇죠. 수돗물은 안전하다. 이 개념이 이제서야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렇죠.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물장수, 우물, 엎치락뒤치락. 상수도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경쟁하고 이런 네. 구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배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물장수도 결국 공공 인프라 시스템. 그렇죠. 네. 상수도 하수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때 네. 그 틈을 파고드는 게 이제 문장수라면 네. 그 외에도 먹는 게 있으면 네. 싸는 게 있잖아요. 투입과 산출,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자, 인풋 들어가서 이제 아웃풋 배달. 싸는 거를 처리하는 것도 결국은 공공 인프라가 원래는 해줘야 돼. 그렇죠. 지금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냥 양변기에 앉아가지고 네. 변을 보면 얘가 물을 타고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끝난다. 이걸 다 믿고 있지만 그게 없었던 시절. 이른바 푸세시계 시대. 푸세시계 시대에는 이 넝도 왜 똥을 똥이라고 자꾸 잘 말하면 똥을 똥이라고 하세요. 집으로 와서 예. 배달에 종사하던 네. 똥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자, 저 뒤에 이제 지고 있는 게 이제 뭐 옛날에 이제 똥장군이라고도 했었고. 네. 이게 똥찌개죠, 똥찌개. 똥찌개. 예, 똥이 한 드러머 들어가 있는 네. 저 통을 쥐고 다니면서 똥을 푸던 사람. 똥장수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네. 자, 실제로 저거를 진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원래는 갖다 주는 건데 가서 가져오는 걸로 돈을 벌었었던 게 있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남의 집 화장실에 있는 똥이 유독 깨끗한 건 아니잖아. 내 입장에서 어차피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심지어 남의 똥이 더 더럽잖아. 그렇죠. 그렇지. 근데 그 똥을 왜 퍼주냐? 왜 퍼가지고 갖고 가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결국? 여기 이제 한 18세기 정도부터 해가지고 저 똥장수들이 이제 도시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왜 들어오느냐? 저게 돈이에요. 그래요? 저게 돈이 됩니다. 똥이 돈이 돼? 예, 똥이 돈이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비료가 되거든요. 분뇨가 비료가 되는 거. 비료가 되기 때문에 저거를 퍼가지고 이제 비료하는 데다가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이제 농사 생기는 짓는 거죠. 사람들한테 저 똥 비료를 파는구나.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러면은 조선도 그렇고 여기 이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은 하수도 이런 거 전혀 없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있긴 있어요. 하수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가에까지 다 하수도 시설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가에 있는 똥은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 돼. 근데 시골 같은 경우는 퍼가지고 비료로 쓰는 게 수월할 수 있는데 우리 집 똥은 우리 집 밭에다 뿌린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한양 같은 경우에는 다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똥을 누군가가 퍼가지고 이거에 필요한 데다 팔아줘야 되는 거죠. 서울 밖으로 똥을 갖다 날라줘야 되는 사람이 그렇죠. 있어. 그렇죠. 네. 근데 그 동네들이 지금은 다 서울이에요. 지금은 다 서울입니다. 그때는 이제 사대문 밖이기 때문에 주로 공급받던 곳들이. 주로 공급받던 것들이 이제 사대문 밖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한양이라고 불리는 데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다 서울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의 기준에서는 다 서울이었고 그때 이제 다 뭐 어디 왕십리 인근에 있는 무 재배하는 농가들, 무 농가. 그다음에 서대문 밖에 가지, 오이, 수박 뭐 이런 거 하는 데들, 그다음에 뭐 저기 연희동 주쪽 가면은 이제 고추, 부추, 마늘 뭐 이런 거 이제 농사 짓고 이런 애들. 다 사대문 밖이었던 동네들. 그렇죠. 여기는 네. 이제 다 사대문 밖이니까 이런 데에 어쨌든 농사를 짓고 있으니 비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에서 똥을 퍼가지고
시키고 네. 그거를 여기다 갖다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물장수하고 딱 그 반대로 겹치네. 물장수도 아니 물을 갖다 팔 생각을 어떻게 저 공짜인데 파면 나오는 건데 물은 근데 그걸 갖다 팔아서 돈을 많이 남기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 똥장수는 말하자면 똥을 퍼가지고 갈 때 돈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심지어 이제 그 집에서는 고마운 일이니까. 그럼요. 갖고 가라. 네. 그럼 그걸 가서 팔면 많이 남겠네. 아주 고연봉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주 고연봉이에요. 오. 이때 이제 그 18세기입니다. 네. 18세기에 그 똥장수 한 명이 벌어들었었던 수익이 연봉으로 치면은 연봉으로? 한 60냥 정도다. 아 60년 60냥. 네, 순이익이.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서울 집값으로 이제 보통 비교를 이제 하게 되니까 이때 당시 한양에 괜찮은 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집 한 채 정도? 집 한 채. 제가 그냥 그럴싸한 집 한 채 정도가 6에서 70냥 오! 정도였거든요. 연봉하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 그렇죠. 아주 좋은 집은 아니라도. 아주 좋은 집이라 이때 당시에도 좋은 집이라 그러면 100냥, 200냥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 정도면 집을 못 사는 건 아니야. 서울에 어쨌든 1년으로 연봉으로 순익으로 그 집 한 채 정도로 살 수 있었으니까 꽤나 고연봉이다. 꽤나 고연봉이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풍속화 같은 걸 보면 그림 그려놓은 게 있죠? 똥찌개 지고 가는 그 똥장수들 이런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그 냉면 얘기할 때 얘기 나왔던 김준근 화가가 그린 이제 똥찌개 지고 가는 그림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네. 똥장수들의 이제 그림이 많이 이제 나왔었고. 자, 그리고 추억의 만화. 나. 검정 고문신에도. 똥장수 아저씨 나오거든요. 그 아저씨가 이렇게 나와요. 똥퍼 아저씨죠, 똥퍼. 나는 이거 네. 내 이분한테 네. 전화 넣을 뻔했어. 왜요? 왜? 이거 잘못된 비용사다. 왜요? 약간 네. 약간 돈이 없어 보이게 그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사양산업, 남들이 잘 안 하는 뒤치다거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묘사가 되어 있다. 근데 저때 저 정도 시절에는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원래 똥장수는 네. 고연봉 직업이다. 아. 돈을 꽤나 버는 직업이었다. 라고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까 60년대, 70년대까지는 상수도 제대로 안 들어왔다. 그러면 똑같이 하수도도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똥을 퍼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일제 때만 똥포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산업화 시대로 넘어가서도 일상적으로 네. 일상적으로 집에 똥포 아저씨들이 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정화조 근처에 가서 실제로 저 보시면 여러분 작은 쇳덩어리 이제 비커 같은 걸로 만들어서 퍼내고 있는 장면 이제 퍼내서 이른바 담고 이제 있는 장면. 똥바가지죠, 똥바가지. 네. 똥바가지를 담가서 이제 퍼서 옆에다가 이제 담는. 네. 근데 이제 저 때는 정화조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화장실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정화조기 아니야, 저게. 그냥 연결된 거 그냥 그대로 퍼내는 거구나. 그냥 이제 화장실에 그대로 연결된 똥 모아놓는 그 바깥으로 연결된 통로야, 그냥. 네. 지금 저 아저씨는요. 네. 똥퍼 아저씨라고 불리지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요? 저분은 공무원입니다. 저분은 공무원이에요. 개인 사업자 아니구나. 개인 사업자 아니에요. 그래요? 저분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요? 왜냐? 1960년대가 되면은 이제 비료는 네. 돈이 안 됩니다. 똥비료는. 왜냐? 화학비료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사양 사업이 돼버렸죠. 갖다 팔 수가 없겠네. 그렇죠. 일제 시대가 이제 완전히 피크 치고,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접어들면은 어차피 똥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게 없어. 이거는 그냥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에 있는 청소국에서 네. 공무원이 나가서 풉니다. 그렇게 아니, 이제 그래서 공적용으로 왔구나.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 아저씨가 공무원인지는 몰랐는데 네. 그 이제 집에 어머니들이 동네 골목 보면 항상 그 아저씨가 빨리 오기를 기다려.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계속 차오르고 있는 얘가 계속 차오르거든. 예. 그거 늦게 가잖아? 네. 그럼 내 똥 쌌는데 난 살짝 묻는다.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없다고? 없지. 뭔 소리야, 얼마. 말도 안 돼. 없어. 임마, 이거 재벌집 아들이었네. 우리 집도 그렇게 잘 살지 않았어요. 옛날에 시골집에 가면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막대기 하나가 이게 한쪽에 싹 넣여 있어. 그렇지. 그걸 깨는 우리가 거야? 이제 똥 작대기라고 해요. 그걸 들고 툭 칩니다. 탁 하고 무너지는 거지, 그러면. 똥탑이 올라가 있잖아. 나 똥 얘기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자, 이렇게 어쨌든 사람이 하다가 공무원이 하다가 다시 이제 공적 영역에서 아예 시스템화를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고요. 자, 광고 두 번째 광고 하다. 플랜트 콜라겐 제가 해드리도록 짜잔! 하겠습니다. 이제 콜라겐은 피부 관절 머리카락 등 우리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주요 성분이 되시겠습니다. 특히
피부 속의 콜라겐은 나이가 들수록 절반 이상 줄어들어 미리미리 섭취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그랑프리 3관왕 수상하고요. 프랑스 매거진 엘르가 선정한 올해의 콜라겐, 맛있게 피부 탄력을 되돌려줄 플랜트 콜라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식물성 콜라겐으로 초저분자 흡수, 초항산화 효과 등 식물 고유의 생명력을 가득 담은 콜라겐입니다. 물고기 비늘에서 대부분 추출한 동물성 콜라겐의 경우 방사능 오염,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등 환경 문제로 걱정이 많습니다. 식물성 플랜트 콜라겐은 걱정 없이 비린맛 없이 맛있게 안심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후회해야 할 초특가 찬스 놓치면 후회합니다. 딱 한 번뿐인 역대급 혜택 가정의 달맞이 사장 남천동 단독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플랜트 콜라겐 최대 70% 할인 단 5월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되고요. 1년에 한 번 있는 기회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행사가 놓치지 마요. 많아서 지갑이 얇아질 5월입니다. 부담을 줄이고 피부 탄력을 채우세요. 유튜브 더보기 링크에서만 진행하는 비밀 이벤트니까 하단 더보기 링크에서 꼭 구매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 먹을만한 이- 맛있습니까? 아, 맛있어요. 네. 내가 지금 뭔들 안 맛있겠어요. 엘르하고 이제 콜라보한 게 여기 네. 이제 패키지도 예쁘기 때문에 맞습니다. 선물하실 때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문구 할게요. 맛있게 피부 탄력을 되돌려줄 플랜트 콜라겐. 하루 한 포의 피부 변화 플랜트 콜라겐 3주만 경험해보세요. 자, 구매는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해 주세요. 맛있게 피부 탄력을 되돌려줄 플랜트 콜라겐. 하루 한 포의 피부 변화입니다. 플랜트 콜라겐 3주만 경험해보세요.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자, 산삼순백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삼 순백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순 100%죠.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맞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산삼 순백이 1+1 행사에다가 네. 추가로 산삼 시대 30호 한 상자를 추가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인 농도를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 30병에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이 들어가 있고요. 꾸준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여 나왔습니다. 자, 온라인 구매 후기 16,000건,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심비 최고의 제품 되겠습니다. 선물 받아보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회사로 다시 주문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과 이슬을 그대로 맞으면서 7년을 기다려서 길러낸 산양산삼만을 사용하는 산삼순백,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께, 우리 가족들께 꼭 필요한 선물이라고 자부합니다. 자, 여러분 산삼순백입니다. 5월에 이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세요. 산삼 순백. 구매는 검색창에서 산삼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입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세요. 산삼 순백. 구매는 검색창에서 산삼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입니다. 마지막에 3일 카레 갈게요. 갑니다. 엄청난 양의 양파를 볶아. 3일 동안 끓이고 숙성을 반복해서 푸른푸른 맛의 영양식입니다. 한이 서렸어. 3일 카레. 아직도 카레가 그냥 카레겠지라면 그냥 느끼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시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냉장고에서 떨어지면 바로 채워 넣으시는지 아시게 됩니다. 비슷한 수제 카레들과 가격, 성분, 중량, 보관 맛까지 소비기한 리뷰들까지 꼼꼼하게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공장 확장을 하면서 까다로운 해썹 인증까지 완료해 더욱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사장 남청동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안내입니다. 네이버에서 3일 카레 검색하셔서 5팩 세트 또는 11팩 세트 주문하신 후 배송 메시지에 사장 남천동이라고 적어주시면 카레와 정말 잘 어울리는 사은품을 선물로 드리는데요. 소세지, 수제 소시지 한 팩 또는 명품 화덕난 2장 또는 수연 가는 우동면 3인분 중 하나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배송 메시지를 안 적으면 사은품을 못 저거, 저거. 챙겨드리니까 꼭 배송 메시지 적어주세요. 아, 너무 맛있네요. 아, 진짜. 냄새부터 돌아삐겠네요. 이게 원래 3명 나눠 먹다가 2명 많이 나눠 먹으니까 많이 먹고 좋네요. 달달하다, 달달해. 아. 3일 동안 만든 카레! 3일마다 먹는 카레! 3일 내내 생각나는 카레는 3일 카레.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사장 남천동을 남겨주세요. 3일 동안 만든 카레! 3일마다 먹는 카레! 3일 내내 생각나는 카레는 역시 3일 카레입니다.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 배송 메시지는 사장 남천동입니다. 자, 광고. 됐다! 광고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 볼 텐데요. 네, 저게 이제 그 배달이 여러 가지 양상이 있다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렸는데 네. 사실 이제 생활 필수품일수록 정기적으로 배달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쿠팡도 뭐 정기 배송 서비스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겨울철이 다가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네. 겨울철의 에너지원. 그렇지. 연탄이에요. 연탄입니다. 그래서 연탄 배달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게 60년대, 70년대입니다. 네. 그럼 연탄은 이게 이제 한 번에 한두 개 배달해가지고는 안 돼. 겨울 내내 미리 뗄 값을 준비를 해놔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수백 장을 들여놔야 됩니다. 그러면 대량으로 배송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때 이른바 이제 그 다리 바퀴 3개짜리 이른바 딸다리를 통해서 네. 예, 연탄 배달했던 옛날 역사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앞에 보면 이제 저 경운기 대가리거든요. 그쵸, 그쵸, 그걸 그쵸. 옆에 이제 동력으로 써서 사실상 가벼운 자동차를 만든 겁니다. 그치. 네. 가운데 이거처럼 네. 수백 장을 그 위에 올려가지고 네. 동네로 쫙 배달을 가고 네. 옛날 같으면 이제 골목 위로 올라가는 골목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쫙 내려와가지고 네. 자기 분량만큼을 갖고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 많이 해봤거든요. 예, 연탄 배달은 그런 양상으로 이제 많이 이루어졌다. 네. 그래서 저렇게 딸딸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제 리어카. 리어카 네, 리어카도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요렇게 예. 지금 이제 가운데 보시면 네, 여기. 8월 달이에요. 8월 달에 연탄 배달을 해. 왜? 왜냐? 9월 달, 10월 달 가면 갈수록 네. 점점 비싸지고. 그러니까 연탄도 보관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지. 우리가 먹는 유통기한처럼 이렇게 촉박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미리 사두세요. 미리 조기종이 챙겨놔.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탄 옛날에 연탄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탄은 오래 잘 말릴수록 그렇지. 바짝 말라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미리 쌓아놓고 바람 잘 통하게 보관을 오래 하면 겨울에 오히려 효율이 좋아져요. 네. 그래서 미리 받아가지고 잘 말리는 집들이 또 많다 보니까 네. 여름에 저렇게 배달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저는 뭐 80년대까지 저렇게 많이 썼어요. 연탄 배달은 저도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90년대 초반까지도 연탄 배달을 많이 이거 했습니다. 부지깽이여서 제가 다 갈고 이런 거 다 기억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고난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고난도인 게 부산만 하더라도 네네. 연탄은 누구나 다 써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근데 그 산 비탈길이나 이런 게 장난이 아니거든. 아니, 보통 이제 고바이나 산만디 뭐 이런 표현을 네. 쓰는데 쫙 올라가야 되는 거는 저 리어카나 자동차 안 됩니다. 그럼 직접 들고 와야죠. 사람이 들고 가야 돼. 네. 그래서 연탄을 배달하기 위해서 네. 연탄 배달에 특화된 지게가 또 따로 있어요. 연탄 지게. 요렇게 생겼죠. 자, 이 대표 아래에 있는 게 요. 사실상 지게 같은 걸 연탄 안 떨어지게 그 규격에 맞춰서 딱 만든 거죠. 사이즈 딱 맞춰서. 네. 요 가운데도 여기 마찬가지고. 예. 지금 그 임 작가님 밑에 있는 저분은 네. 남성분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지금 한 6장 정도 올린 것 같거든요. 네. 저거는 뺑기를 쳤다 봐야 아이, 앞에 저 2열 아니에요? 2열? 12장 아니에요? 12장? 아니야, 제가 딱 보니까 저 6개를 뽑았는데 아, 뺏기 쓴 거야? 제 아저씨는 아. 뺑기라고 봐야 돼요. 2열, 12장 네, 아니야? 왜냐면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한 대여섯 장 정도, 남성 같은 경우에 보통 12장 정도가 이제 기본으로 가야 되는데 네.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살짝 보니까 6장인데 저거는 살짝 뺑기 친 거라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 가운데, 네. 저 김정은 쌤 밑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저거는 지금 보니까 저 16장이네. 16장. 저거는 굉장히 어마어마, 많이 어마어마. 어마어마한 지금 힘을 쓰신 거죠. 저거 네. 이제 그 뒤에 그 따라가고 있는 애기를 보면 애는 이제 2장 정도 이제 4장. 4장 정도 이제 들고 가는 거죠. 저게 이제 집게가 짧은 집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저 나르기 좋은. 임 작가님 밑에 있는 저 친구는 지금 애보다 2개 더 올린 거거든. 저는 문제가 있다.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요거 좀 뺑기다, 지금. 상당히 실망스럽다. 네. 왜냐면 봐야 연탄 됩니다. 배달이 들어오는 날은 그 집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야. 한동안. 아빠, 엄마, 누나, 뭐 동생, 뭐 오빠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다 날라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작은 집게나 혹은 뭐 지푸라기 그 집줄이 있어요. 줄. 네. 그걸로 이제 꿰가지고 한 서너 개씩 애들도 나르고 아니면 그냥 2장 이렇게 들고 손으로 네. 이렇게 나르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왜냐면 배달 아저씨는 내려놓고 그냥 가버리거든. 그렇죠. 뭐 요랬던 시절이 있었고 네. 이게 이제 70년대 80년대로 가면 워낙 수요가 좀 많아지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날라주거나 쌓아주는 사람들도 있었잖아. 집까지 쌓아주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보통 보면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냐면 네. 연탄비에 사실은 배달비 같이 포함이야. 연탄비에. 네네. 근데 이제 90년대로 넘어가면은 배달비를 따로 줍니다. 집까지 이제 완전 집까지 서비스 딱 들어가는 거니까 네. 5,000원만 추가로 내면은 네. 집까지 서비스하는 것도 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다 날라주고. 소위 말하는 이제 테트리스 해주는구나. 집 여기에 쌓아주세요 하면 예쁘게 짝짝짝짝 맞아, 맞아. 해주는 것까지.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까지 간다. 우리 창고까지 쌓아주세요 하면 장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추가 비용을 조금씩 받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는 그 거죠. 이게 이제 한 100장, 200장씩 쌓다 보면 나중에 겨울에 가면 안쪽 애들 같은 경우는 위에서 눌러가지고
뽀개진 애들이 있어요. 아, 그렇지. 아니면 이제 똑바로 딱 해야 이게 무게를 그대로 견딜 수가 있는데 중간에 약간 틀어졌다. 그럼 걔 망하는 거야. 아. 밑으로 줄줄이 뽀개집니다. 위에서부터. 이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탄 아저씨한테 부탁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술자들이 쌓아야 기깔나게 쌓거든요. 5,000원 주는 가치를 해요. 그렇지. 네. 5,000원 아끼려고 쌓았다가 뽀개지면은 그 겨울은 얼어 죽는다. 빨리. 난리 나요. 네. 나중에 살려면 겁나 비싸거든요. 네. 네, 자, 이렇게 연탄 배달도 배달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배달의 상징이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일제 시대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네. 이른바 이제 고학생의 상징. 네. 신문 배달하면서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학교 가는 아. 그 이제 가난한 집에서 성공 신화 스토리를 썼던 네. 신문 배달원이 또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배달 업무였습니다. 아.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네, 임 대표 이게 이제 안에 한국일보 역사에 나오는 거거든요. 한국일보를 지금 배달하고 있는 장면이고. 네, 그리고 재원쌤 밑에는 이제 학생이 신문 뭉치를 들고 저분은 그냥 어디 서비스 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빨리 배달하고. 아니야. 빨리 배달. 빨리 배달하고 그 학교 가야 되니까 등교해야 되니까. 그런 거.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같은 경우는 저 때 흔하던 맞아요. 그렇지. 대문 앞에 많이 붙여놓던 그만 맞아요. 넣어라. 동아일보 사절 개새끼야. 왜냐면 저 때는 강호의 도로기가 서로가 없는 게 그렇지. 넣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배달부가 뭐냐면 못 들은 척하고 다음날 끊어요. 그럼 얘기합니다. 다음날 잡아요. 내가 분명히 너 넣지 마라고 했잖아. 그래서 옛날에 아저씨가 네. 새벽에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밑으로 신문이 쑥 들어오잖아. 네. 탁 잡아. 내가 넣지 말라 했지. 근데 배달원 입장에서는 이 아저씨가 신문 안 보면 내 수입이 줄어.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럼 무조건 밀어 넣는 왜냐면 거예요. 깜빡거리니까. 깜빡거리니까. 그래서 억지로 한 달 밀어 넣었잖아요. 한 달 받았으니까 돈을 받으러 가요. 그렇지. 그런 상황이 계속 하니까 빡쳐서 개새끼야라고 나오는 거야. 자, 저런 거 저도 사실은 중3 때 한 번 해봤습니다. 신배달. 그냥 이제 해보라고 해서 아버지가. 무슨 일보? 조선일보요. 조선. 돈 많이 주거든. 미안합니다. 땅가가 좋아요. 그때는 뭐 자전거 나오더라고. 그래. 자전거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때는 약간 저도 중학교 때 한 달 해봤는데 아버지들이 약간 그런 로망이 있었어. 맞아요. 네가 고생해서 돈 한번 벌어봐야 된다. 그거 시키면 되게 멋있는 아버지. 어. 사회 세상 생활을 먼저 해보게 해주는 그런 거 나도 그것 때문에 했어.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학교 가서 자거든. 배달하고 꿀잠 잡니다. 네. 그래 아버지가 빡쳐가지고 한 달만 하고 그만하라 그래.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아버지들이 시켰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요? 이게 이제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 신문 배달은 약간 그 신문 배달하면서 했었던 고생을 발판 삼아 네. 재벌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성공 스토리. 성공 스토리. 약간 그 우리 때인데 네. 그 이때 그 MBC에서 했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공시대.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공시대 프로그램. 그런 데를 보면 보통 성공하셨던 분들의 많은 숫자가 중고등학교 때 혹은 많이 늦게까지는 대학생 때까지도 보통 신문 배달을 했다. 더라. 라고 하는 이게 딱 프레임이 딱 만들어지면은 재벌 총수가 되는 일단 시작점은 신문 배달이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ABC니까 A를 시킨 거구나. 성공 신화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공 신화 고생해서 같은 게. 돈 번 습관이 중요하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배달하면은 사실은 이게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갈 수 없죠. 역시 중국집 배달입니다. 철가방. 네. 지금 신속 배달. 영화의 한 장면들 이제 양쪽에 이제 배치가 돼 있는데. 네. 김인근 씨 아니에요? 김인근 씨입니다. 김인근 씨. 김인근 김재현 쌤 미치라서 그런지 유독 닮은 느낌이 좀. 일부러 고마운 사진으로 해주셨네. 잘생긴 사진도 많은데 김인근 씨. 예. 아니 아까 그 잠깐 얘기했지만 네. 일본에서 그 나무로 만든 저 그렇죠. 배달통 요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 70년대 80년대가 되면 네. 이른바 이제 알미늄으로 만든 그렇지. 저 가벼운 배달통이 들어오면서부터 네. 뭔가 배달의 혁신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1960년대까지도 나무 배달통을 그대로 씁니다. 오. 나무 배달통을 꽤 오랫동안 썼는데 나무 배달통이 불편해. 일단 무겁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짬뽕 흘리면. 흘리면 썩어. 그렇죠. 아이고야. 나무 썩죠. 나무가 썩어. 그다음에 볶음밥 시키면은 밑에 그 옛날에는 계란국 줬거든. 흘러. 썩어 그러면. 계란 사이에 들어가. 계란 실파고기 그다음에 때문에. 그 짬뽕에 계란 국물에 단무지 식초에 막 이런 거 쓱이 들어가면 이제 똥내가 너무 심한 거라. 그래서 이거 싹 닦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알루미늄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보통 철가방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철가방의 시대가 1970년대부터 열리는 거죠. 이건 꽤 오래 갔습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 너네 누구냐? 김수로 씨. 우리 철가방이다. 꽤 오래 갔습니다.
꽤 오래 갔어요. 사실 이제 철가방의 시대와 함께 하는 게 지금 아파트하고 또 맞물리는데. 아, 네. 그렇죠. 자, 배달하는 직종들이 좀 성공을 하려면 배달할 수 있는 가구가 좀 몰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파트죠. 네. 아파트 단지가 하나 들어오면 동네 그 상가가 번성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 배달합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른바 상가 안내 책자. 네. 아. 배달 식품점 안내 책자가 이렇게 성행을 했습니다. 아. 자, 2017년 하반기 부산광역시 금정지구라고 상가로 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상가 나는 받아봤던 건 상가로 상가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저거 열어보면요. 어. 각 그 음식 배달점도 나와 있고 쿠폰이 있어요. 쿠폰이 같이 들어있어. 상가에서 뜯어서 그거 배달 올 때 주면은 뭐 군만두 서비스라든지 그렇지, 뭐 그런 거 그렇지. 있었습니다. 네. 제가는 이제 저 모음집이고 네. 원래는 저 개별적으로도 돌렸거든. 그렇죠. 하나하나. 네. 그 신마산에 있는 그 월령동에 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었었는데 네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치킨집이랑 네. 피자집은 김재호이가 다 돌리다 봐야 돼요. 아. 제가 싹 다 돌렸습니다. 야. 그때 알바 많이 했거든. 우리가 이제 쭉 돌아보면 네. 산업화와 맞물리면서 배달이 또 이제 발달하는 과정도 있었고 네. 자전거라든지 전화기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같은 이제 새로운 수단이 들어오거나 아파트 같은 혹은 이제 상수도 하수도 같은 이제 도시 인프라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배달 문화와 연동이 돼 있다. 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 9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분기점이 몇 번 있습니다. 배달 문화가 갑자기 확 하고 발전하게 되네. 첫 번째 분기점이 이제 핸드폰. 아 핸드폰 더 쉽게 더 쉽게 어디서나 그 이창민 아저씨랑 네. 김국진 아저씨 선전한 거 네. 짜장면 시키신 분 신세기통신 0117. 마라도 야 나 여기 마라도야. 네. 김국진 아저씨가 마라도까지 배달하는. 이제 휴대폰만 있으면 그렇지. 어디서든지 배달할 수 있는 요 분기점 하나. 그 광고 때문에 지금도 마라도에서 짜장면을 팔아요. 아 그렇죠. 진짜 진짜로. 너무 가보고 싶어. 아. 그 무한도전에서 갔다 왔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기점이 IMF. IMF가 되면은 이제 대량 실직이 되면서 그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요식업. 프랜차이즈 욕심어. 프랜차이즈 요식업이었다 보니까 뭐 치킨집부터 해서 족발집, 피자집 이런 것들이 이제 성행하면서 또 다시 한번 배달 문화가 한 번 또 분기점을 딱 해갖고 넘어서게 되고 이제 세 번째 분기점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이런 게 생기는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의 시대. 네. 이게 한번 확 하고 붐이 일었다가 마지막 분기점이 코로나다. 아. 이제는 모든 걸 다 배달로 아이구야. 해먹는.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한 4번 정도의 분기점을 거쳐서 지금의 배달 문화가 완성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배달 문화입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자, 조선부터 지금 현재까지 네. 배달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되면 한다!